아까 내각 총사퇴가 버금될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중에서 대폭 개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고 있는 게요.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얘기도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들입니다.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그리고 임기도 꽤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좀 중폭에서 중대폭 그 사이에 전격적인 개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재정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군에는 김한길, 이동관, 신지호 등등이 있긴 한데 글쎄요. 더 파격적으로 교체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차관급 공직에도 계셨던 안용환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산 넘어 산인데 네. 장관들도 제대로 좀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스태프들도 좀 대폭 갈아야 돼요. 당장 비서실장도 앉혀야 되고 여러 수석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전제는 용산이든 또는 내각이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무적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부터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총리가 과거 이제 정치인 출신이 또는 경제 관료 출신이 양쪽이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명망관이 대학 총장님들이라든지 세 부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총리가 배출되는 그 통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략 110대 190의 의석 구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야당에 통할 수 있는 총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총리하기 힘들겠네요. 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중요하죠. 역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비서실장이 되게 경제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회적 원로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서 지휘하는 게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단순한 장관급 비서실장 역할을 넘어서 예. 총리보다도 더 역할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을 장악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야당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비서실장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관들도 각자 상임위가 완전히 야당이 장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들의 맨투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야당 의원들한테 맨투맨을 방문해서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장관들에게도 정무 능력과 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죠. 또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사실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실체를. 사실 지난 2년 동안 야당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백악관에 야당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원로들 초청합니다. 밤새 식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장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협치를 넘어선 함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들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인사들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대 안용환 의원님과 같은 18대에 활동하셨던 김유정 의원님. 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장관이나 비서실장감이나 수석감 누구 주위에 없습니까? 주위에 찾아보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있겠죠. 예.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측근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넓혀라. 경계를 허물면 또 있겠죠. 저는 총리는 아까 이제 거론되신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인데요. 박주선 석유협회 회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하셨어요. 예. 호남 출신의. 네, 호남 출신의. 야당 출신의. 사선 의원이신데 모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또 어떻게 또 거부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오래된 정치인이고 또
굉장히 어린 시절 가난하게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머니가 헌혈을 피를 팔아서 학비를 대고 뭐 이런 서사가 있는 분이에요. 굿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어떨까 지금 불현듯 생각이 아까 났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야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분이면 한덕수 총리보다 못한 분이 있겠습니까? 총리 역할은 한덕수 총리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 타이밍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글쎄요 수석이나 이쪽은 그래도 조금 여야 관계를 또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하고 대화 타협이 되려면 저는 그래도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수석을 꾸리는 게 그렇군요. 아무래도 얘기는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조금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협치는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나셔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서 추천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추천을 안 할 공산이 높아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변하려고 하고 있고 협치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구나 하는 이미지도 주면서 추천 의뢰를 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마냥 뭐 거절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디어군요. 덧붙여서 야당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아마 이제 개헌이 된다면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 기싸움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명한 총리를 아주 깡그리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현 정권의 길을 뺏으려는 이런 작전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야당에게 많은 표를 준 것은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여당으로서는 좀 힘이 딸린다. 당신들 좀 책임져라. 그럼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지 야당을 힘으로 누르겠다. 아니 여당을 힘으로 누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 누르겠다. 이런 사고의 틀을 이제는 좀 벗어 던지고 협치는 여당도 해야 되지만 야당도 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서야죠. 국가를 위해서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 두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압도적인 의석 차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지역에서 지금의 야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선거구제의 특징일 것 같기도 하고요. 1%에 갈린 의석도 있었습니다. 3% 내에서 결과가 갈린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방적으로 지금의 야당의 편만 들어준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